주 동안에 있었던 섹터들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송가람 매니저 그리고 최진웅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두 분의 앞서서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시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뷰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은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네, 이번 주 전기차가 강했습니다. 그 전주도 전기차가 강했죠. 다음 주도 과연 전기차가 강할 것이냐 많은 궁금해하실 텐데요.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다음 주에서의 흐름 조금은 약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점입니다. 단기에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다음 주는 눌릴 수 있겠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눌린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노려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양회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그중에서도 화장품주를 우리가 노려볼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원톱으로 꼽고 있는 화장품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섹터 레드앤블루를 요거 섹터를 제가 드리잖아요, 단톡방에. 네네. 근데 이제 경기민감주, 리오프닝 요거는 늘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거를 좀 메인으로 보고 계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좀 앞으로 빼요? 아니 본인이 편하신데 저는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니까 편하시면은 그거 앞으로 빼는 게 낫고요. 일단 끝부분으로 해놓으면 제가 대미를 한번 잠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앞에서도 길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요거 경기민감주를 네네. 2차 전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컨텐츠 얘기하고 그 다음 경기민감주 하는 네네네. 걸로 어떠세요? 저는 뭐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우 매니저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관련해가지고 일단 좀 2차 전지에 대한 좀 성장성은 다음 주도 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이벤트가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 중국 양해 이슈가 내일부터 좀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3연임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지금 5%건대 이상으로 매번 이렇게 성장치를 내보냈다가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한 3%대밖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5%대 이상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쉬었던 부분들이 업종들이 있어서 좀 한 차례 수급 사이클이 돌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경기민감주네요. 그러면은 2차 전지 하고 그냥 경기민감주 해야겠네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하고 그다음 경기민감주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하겠습니다. 초롱이님께서 머리 스타일 너무 뒷머리가 길어가지고 조금 꼴보기 싫다.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10일 날 더글로리 나오잖아요. 더글로리. 네네네. 거기 전재준 씨 나오잖아요. 그 역할로. 보셨어요? 네. 약간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따라 컨텐츠를 강조한 겁니다. 더글로리.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용실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레드앤블루 2차 전지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테슬라는 하락했는데 와 2차 전지주 이렇게 강한가? 특히나 동박, 셀도 그렇고 그 소재도 그렇고 장비 다 갑니다. 네네네. 폐배터리에 전고체 이거 다음 주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OX 들어주시죠. 야,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더 갑니까?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더 가요? 네,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갑니까? 억석 가리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예. 한 번에 다 같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원통형 배터리 주들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 속에서는 모두 같이 강하게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접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은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50%, 100% 이상 단기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억석 가리기를 통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우리가 매수한다면 충분히 2차 전기 시세 속에서도 매수할 종목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한 게 꽤 돼요. 네네. 지금 뭐 20% 올라왔을 때, 30% 올라왔을 때,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약간 신규적고. 근데도 오늘 뭐 10%, 막 15%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래도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이 더 큰 건 거죠. 아무래도 신규 매수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예.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해외 시장에서 뭐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테슬라가 강하게 하락하는 측면도 있었고 최근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이런 리오프닝 수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이런 해외 이슈에 따라서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조심할 구간이다라는 점을 체크하고 가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시세와 함께 리스크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두님께서 채팅창에 방송이 이러니까 또 고점에서 물리는 분이 나올 수도 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가족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2차 전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채팅창에 뭐 배터리를 아저씨를 봐라, 뭐 2차 전지 너가 뭘 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네네네. 또 2차 전지 더 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고점에 물린다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그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최진욱 매니저님은 요게 2차 전지가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끝물이구나 라는 그런 거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올해는 이제 배터리셀이나 2차 전지는 그래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올해까지. 다만 지금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업종이 전체다가 가기는 조금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셀 업체들이 갈 시기가 또 따로 있고요. 지금 같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소재 부품 쪽이 좀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일단 오늘도 전고체 소재 부품 관련해서 좀 골고루 올라가졌는데 아마 소재 부품 쪽이 조금 더 주가가 강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일단 테슬라 우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스트림에서 광물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광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리튬 중심 정제 내재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엔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들 테슬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리튬 관련주들이나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세 흐름은 꾸준하게 좀 단기적으로라도 다음 주에 또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베스터 데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이 대량 양상시설 구축 등을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에 대한 내재화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극재에 대한 기업들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지금 충분히 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어느 업종이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소재 부품 쪽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신규 매수자의 영역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도 O를 들어주셨지만 보유자의 영역에 더 가깝다, 그렇게 비중을 두시는 거고, 최진욱 매니저님은 소재 쪽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 신규. 네. 이야, 남자네요. 이야, 네, 상남자입니다. 요새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이제 예. 안 되죠. 오호, 알겠습니다. 말티님께서 명하나님 왜 맨날 자두님 댓글만 읽어주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가 좀 노려본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하나씩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바코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바코? 네, 뭐 아바코는 전기차 쪽에서는 많이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뭐 아바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 분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 공정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고체는 배터리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핫한 분야다. 그리고
이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라고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바코 같은 경우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파트입니다. 이 정내지를 고체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미래 먹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전기차 이용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안정성 문제 그리고 용량 문제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전기차 한번 불 붙으면 불이 안 꺼지죠. 아, 그럼요. 네. 연소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연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안정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 안정성 그리고 배터리 용량,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꿈의 전지라고도 불리고 있고 현대 국내 배터리 3사에서 모두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직 100%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되는 상용화 연도가 27년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성장성이 강하고 지금 기술적 위치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굉장히 시세가 세게 난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요거는 오늘 못 갔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순환매 개념으로 좀 월요일날 사서 기다려두면은 비슷한 시세가 나오겠다.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걸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금 기술적 측면 외에 이 회사의 뭐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장비 쪽에 코팅 장비, 캘린더리 장비, 톨루롤 장비까지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체 전해질을 고속으로 증착하는 장비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극한 환경용 전고체 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중인 기술까지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 훨씬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바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최진웅 매니저님은 탑픽을 주신다면? 저는 그래도 탑픽은 배터리셀 대장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LG 엔솔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LG 엔솔. 소재 부분 쪽은 뭐 다음 주도 워낙 좀 좋긴 하지만 일단 이제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는 저는 LG 엔솔을 가장 좀 유력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에 좀 관련됐던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사의 신차 출시에 맞춰서 출하량을 좀 증가해 줄 수 있는 캐파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망 관리 능력이라든지 제조 경쟁력 부분들이 다른 배터리셀 업체들에 비해서 다소 그렇게 밀리는 모습들도 없고 오히려 좀 월등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만 해도 이미 수주 잔고가 38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만 해도 오히려 수주 잔고가 지금 대폭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올해도 오히려 지금 수주를 기반해서 캐파적인 좀 증설 부분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러한 제스처가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는 오히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 요거 올해 말까지 얼마 보세요? 요거는 사실 뭐 얘기하기 힘든 영역인데. 아, 올해 말까지? 예. 올해 말까지 저는 솔직히 올해 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예. 80만에서 60만 원 사이 때는 그래도 왔다가 그 밴드 위쪽에는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80에서 60 사이. 그 정도 사이. 네네.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BM도 지금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LG 엔솔 같은 경우 배터리셀 업체들이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 전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주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대금이 밀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능력치 부분들만 딱 따지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LG 엔솔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3만 8천 원. 만약에 이거 80만 원 가면 시총이 한 200조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LG 엔솔 그리고 아바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레드앤블루 한번 가볼까요? 경기 민감주 두 분이서 두 분 다 강조를 하시니까 요거는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양회 기대감에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지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여기선 좀 갈리네요. 근데 경기 민감주 아까 뭡니까 이게 스탠스가 당황하셨나요? 네, 많이 당황했는데요. 이제 제가 X를 든 이유 같은 예. 경우에는 이 경기 민감주를 전반적으로 다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다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경기 민감주를 콕 집어드리겠다라는 측면에서 X를 들었습니다. 고르고 네, 고르면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양회나 경기 민감에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굳이 다 같이 퉁쳐서 가지는 않는다. 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O를 든 입장에서는. 저도 뭐 경기 민감 섹터가 전부 다 가기에는 수급이 지금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주도 업종이 한두 개 정도만 좀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X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뭐 이런 거는 어느 쪽입니까? 일단 X를 들었기 때문에 종목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섹터를 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양회를 앞두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최근 이슈가 있었던 정부 정책 그리고 국내 정부 정책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섹터를 압축을 해야 될 텐데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이 중국 쪽에 이렇게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쪽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형 화장품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모레라든지 한국화장품 이런 대형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회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많이 눌려 있지만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저출산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저출산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양회에서 화장품 섹터 외에 다 한 가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출산 관련주들이 우리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한 차례 단기로는 이슈가 나왔지만 양회 관련해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뭐 종목을 여기서 몇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전통적인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만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지만 예.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화장품주는 소형 화장품주들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도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종류 세부 섹터가 굉장히 네, 많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중소형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색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 일반적으로 색조 쪽을 많이 보시는데요. 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뭐 마스크를 벗는다, 리오프닝이다 해서 색조 쪽이 강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수급면에서 살펴보시면서 대형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 부각받지 않았던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수익권에 좀 더 근접하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뭐 종목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종목까지 들으려면 뭐 네이버 밴드 그쪽 가면 좀 들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홍보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최진웅 매니저님은 5를 들어주신 입장으로서 네네네. 어떤 쪽을 좀 보시는지. 저는 사실상 뭐 송가람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이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이 강할 것 같으면 진작에 이거보다 더 강했어야 돼요. 맞는 일전에 말이네. 일전에 이거보다 더 강하게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들은 예.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화장품이 강하게 안 움직인 이유는
중국이 지금 화장품 기술 개발 능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이 기술 개발 능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수요 부분에서 한국 측에 대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겠지만 시장에서 치고 갈 만한 좀 캐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저는 지금 일단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사면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경기 부양책을 확실하게 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살리는 부분들이 부동산 정책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간 좀 오래 쉬었고 중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던 화학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가 분명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 부양책 확실하게 좀 실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 환경이 확실하게 좀 변화가 되겠죠. 그럼 화학 업종이 곧바로 반응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학 섹터들에서 화학 기업들만 봐도 이미 메이저 수급들이 변화가 계속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예. 그간 계속 매도로 대응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화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지금은 화학 섹터 그리고 건설기계 섹터나 건설 쪽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오프닝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화장품이나 이런 수요들보다는 오히려 좀 화학이나 좀 건설 기계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양의 이후에 좀 더 빠른 바텀아웃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쪽에서도 사실은 그 섹터맵을 보면은 화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2차 전지랑 연결된 그렇죠. 그런 화학들이 네네. 굉장히 많죠.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탑픽을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 화학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쪽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묶어서? 네네. 재료가 여러 개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방을 얼마나 좀 지지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예. 재료가 많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안정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SKC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SKC? 네네. SKC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 소재랑 화학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지금 PO랑 그리고 PG 쪽에 대한 생산 업체,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70%대 이상 지금 차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가 국내에선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사실상 수출국에 대한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점유율이 높으니까 수요는 분명히 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동박 쪽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대한 동박 쪽에 대한 공장 신설까지도 지금 계획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화학에 대한 바텀아웃 부분들이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고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주가가 그리고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은 SKC 같은 경우 좀 양방 모멘텀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상으로만 봐도 중장기평 이격도 안으로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오늘 딱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부분들이 좀 살아나지가 않고 들어왔다면 다소 또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확실하게 지금 3일 동안 대금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명백하게 많이 담고 있다는 부분들만 우리가 봐도 좀 알 수가 있듯이 지금 부근에서는 충분하게 중장기평을 지지를 확실하게 좀 해주면서 계속 좀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는 어떻습니까? 뭐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3거래일 동안에 한 20%, 25% 이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거 주가 위치는 사실 월요일날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어때요? 사실상 오늘 급등도 그렇고요. 어제 급등도 그렇고 2차 전지 역할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쵸. 지금은 화학에 대한 전혀 밸류 상황이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주 사업 영위도 화학 쪽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양의 부분들이 이벤트가 확실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오히려 지금 SKC 같은 경우 화학에 대한 캔들 부분들이 거래량도 좀 실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구간도 오히려 매수를 해도 만약에 눌린다 해도 저는 좀 손절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고 목표가는 오히려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레인지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좀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경기 민감주 그리고 양회 요 이슈를 주목하고는 있지만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특정 섹터, 특히나 이제 화장품에서 중소형 그쪽을 좀 바라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최진욱 매니저님은 오히려 화장품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학 쪽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 겹 재료가 있는 SKC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한번 가 봅니다. 제가 또 관심 있어하는 섹터죠. 보여주시죠. 컨텐츠 관련해서 정부 수출 확대 위해 자금 지원 총력전. 사실은 뭐 자금 지원, 뭐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까지 걸리면 좋지만 K 컨텐츠 워낙 잘 팔리고 또 해외에도 잘 팔리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더글로리 나와야 되고 카지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컨텐츠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OX 들어주시죠. 오, 요게 두 분 다 오를 드신 게 오늘의 흐름을 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 전부터 조금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기대감이라든지 재료 소멸성이 전혀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부각이 다른 AI 섹터들에 비해서 지금 재료가 안 나왔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다소 밀렸던 부분들이지 지금 뭐 소멸이 됐다, 모멘텀이 죽었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컨텐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뭐 게임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전반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저는 이번에 하반기까지는 좀 솔직히 모르겠지만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은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콘텐츠 좀 즐겨 보시는 편이세요? 저도 콘텐츠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입니다. 뭐 카지노도 즐겨보고 있고. 카지노 재밌죠. 더글로리는 정말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그 나오는 그 카지노의 호구님. 네네네. 그분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와, 진짜 메소드 연기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K 콘텐츠 좀 바라봐도 괜찮다 이렇게 오를 들어주신 거예요? 뭐 일단 뭐 미디어와 K 콘텐츠 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최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특별히 이슈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우리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현재 기술적 측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최근에 뭐 부각을 받았지만 눌린 종목들 그리고 최근 단기 흐름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에 있어서 뭐 미디어 콘텐츠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OTT, IPTV 여기 뭐 누구나 지금 즐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OTT 업체의 K 컨텐츠 니즈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K 한류가 또 다른 시장, 바로 글로벌 OTT 업체,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곳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하는 업체, 제작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 OTT 시장이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28년, 30년까지 연평균 최소 15% 이상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레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단기로도 기술적으로 지금은 충분히 눌려있는 시장이다라는 두 가지를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사실은 컨텐츠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컨텐츠가 대박인 거에 비해서 뭐 CJ ENM도 그렇고 약간 실적 면에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좀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복이 심하다. 컨텐츠가 뭐가 하나 잘 되면 거기가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우르르 따라가면 다음 거는 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컨텐츠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리스크를? 지금은 사실상 뭐 정부 정책 이슈에 뭐 미디어 콘텐츠가 좀 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뭐 미디어 콘텐츠가 지금까지 좀 움직였던 계기들만 봐도 넷플릭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뭐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미디어 콘텐츠 쪽에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지금 인식 자체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단기간에 재료가 나와도
오히려 지금 연속성이 좀 크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안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오히려 지금 넷플릭스 쪽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이번에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확실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만 해도 비영역권 TV 시리즈 탑 10에 들어갔던 한국 드라마가 총 2편입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우영우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렇게 2편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부분들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나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콘텐츠에 대비해서 공개 편수가 한 21년도에 한 15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34편까지 지금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구독자들의 후속 시리즈 지금 보면 시즌 1,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나눠서 하는 부분들 자체가 시청 시간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전 시즌에 대한 순위도도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지금 시리즈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 드라마도 시리즈로 지금 개편을 하면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미디어 콘텐츠가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다소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좀 우리가 수소 보는 관점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에 따른 주가는 좀 미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수소 섹터가 좀 모멘텀이라고 좀 비슷하게 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산업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큰 기대 없이 기술력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그런 K 콘텐츠 기업을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네네.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님 K 콘텐츠 탑픽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져온 탑픽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저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네. 애니메이션 제작사고 또 여기에 있어서 넷플릭스의 공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뭐 넷플릭스, 디즈니, 드림엑스 등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 종목을 탑픽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 단기 측면을 보지 않더라도 중기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한국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2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외 넷플릭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뭐 기묘한 이야기. 이 기묘한 이야기가 회당 100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히트쳤던 작품들을 이렇게 한 편 그리고 전편 비교해 보게 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성비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방송사 외주를 통해서 수익성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작사들이 직접 IP에 투자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작사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단기, 중기적으로 두 가지 측면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를 말씀을 해주셨고 최진욱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뭘까요? 저는 그래도 지금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는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굉장히 좀 탑픽으로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좀 1분기 주요 라인업만 봐도 아까 말씀했던 거 좀 더글로리 지금 시즌 2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과후 전쟁 활동이라든지 미끼 파트 1 그리고 지금 판도라 조작된 낙원 등이 지금 1분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반영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 23년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 부분들이 상당수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었던 넷플릭스와의 또 재계약 부분들도 좀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악재 부분들은 전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연간 방영 편수만 봐도 한 35편 정도로 지금 작년과는 굉장히 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다소 아쉽
아쉽다고도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제작 편당, 제작비 같은 경우가 약 30% 이상씩 지금 증가를 해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들이 상당폭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올해 1분기, 2분기만 봐도 좀 연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좀 인식을 강하게 좀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창 올라왔을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눌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K컨텐츠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3, 4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레드앤블루는 셀트리온 관련주 플러스 뭐 제약바이오 얘기 더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플러스 셀트리온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OX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더 못 간다. 야 오늘 세게 썼는데 이거 못 가요? 셀트리온이 오늘 세게 쏘긴 했죠. 예. 그렇지만 제약이 지금 장중에 24% 갔어요. 뭐 셀트리온도 강했고 종군당도 강했습니다. 예. 뭐 각각 살펴보게 되면 개별 이슈가 강했다라고 볼 개별 수가 이슈. 있겠는데요. 뭐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밌는 이슈였죠.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가 이슈를 받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대표이사의 복귀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에서는 각각의 제약주들이 개별 이슈를 통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나와야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슈가 나왔던 것이 바로 재작년의 코로나 이슈였죠. 이 코로나 이슈가 붙으면서 전반적인 제약주들이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렇게 이 섹터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저점에 있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나왔으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으로 효과나 품질이 똑같은 약들 뭐 제네리라고 불리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생산 설비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굉장히 큰 생산 선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복제약 출시가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품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이프라인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보신다면 제약주들의 개별주 흐름까지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개별 이슈다. 여기서 딱 선을 또 그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원형 탈모 치료제. 요거는 그냥 인류애적인 그런 입장에서 꼭 어떻게든 좀 나와서 누가 노벨상을 타던 떼돈을 벌어가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최진웅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 갈 듯 말 듯 하다가 네네. 저는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 컴백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센티멘트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 빼고 얘기를 하자면 제약바이오는 언제쯤 좀 매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 시장도 옛날에 좀 많이 뭐 지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예. 파급력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뭐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 매출액이 지금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로 지금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앞서서 뭐 셀트리온 창업주가 다시 또 복귀한다는 부분들도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에서 생각보다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부분들이 판매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들, 호조세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확실하게 턴을 해줘야만이 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수급면이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살아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는 부분들은 어렵다. 지금 미국에 대한 FDA 지금 승인을 대기 중인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점유율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유플라이마가 지금 FDA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상
사실상 지금 가능성은 뭐 승인 허가가 될 거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 쪽에서도 이미 공략을 다 했고 그에 따른 기술력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확실하게 배신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허가는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들이 주가에 언제부터 반영이 되냐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에는 다소 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한 6, 7월 정도로 지금 가능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좀 유플라이마가 FDA 승인 관점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료들과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2차 전지, K컨텐츠, 경기민감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여타 제약바이오 관련주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다음 주에 꼭 갈 것 같은 탑픽 종목들을 하나씩 픽해 오셨는데 그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이 두 분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았던 게 2차 전지는 송가람 매니저님은 영화테크 수익률 12.43%, 그리고 최진욱 매니저님은 삼성 SDI, 요거는 또 수익률이 10% 가까이, 또 송가람 매니저님은 인성정보 종가 기준 10%, 최고가 기준으로는 16%, 최진욱 매니저님은 한국정보통신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6%. 두 분이서 수익률이 찍어주신 게 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도 좀 기대를 해볼 텐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부터 탑픽 뭔가요? 저는 2차 전지 업종에서 이제 소재 부품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지금 후성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가 확실하게 분출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소화물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좀 이미 좀 선도적으로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좀 전기차 시장이 확실하게 좀 성장세로 턴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초 화합물에 대한 판매 수요는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성이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이슈가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는 이미 좀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후성이 중국이랑 영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부양책 부분들,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고 테슬라 전기차 수요 부분들이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 대한 후성 글로벌 이 수요까지도 후성 쪽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후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기대감이 후성 쪽에 좀 살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후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메리트 있게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나 13,700원에서 800원대까지도 충분히 진입은 유효합니다. 다만 좀 기다리면서 좀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 한 13,700원에서 13,1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900원대까지 충분하게 트라이 관점으로 유지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의 핫 종목 후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의 핫 종목 한 1분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입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예. UST입니다. UST. 네, 이 UST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UST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저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해서 끌고 가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원래 스테인리스 강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양수 겹장으로 최근 저점에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가격 정책을 말씀을 드리자면 3,500원에서 3,400원대 지금 저점 라인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3,900원, 그리고 선절가는 3,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핫 종목 UST 생소한 종목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뚜렷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데 아까 종목도 참 궁금하게 하셔가지고 네이버 밴드를 안 들어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만 강하게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피도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만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밴드에서 송가람 그리고 네이버밴드에서 최진욱 치면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상 시장의 판도가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우리 중국 양의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좀 섹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정보 그리고 수집력 부분들이 얼마나 좀 발빠르게 담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매수 부분들, 그 트레이딩 부분들이 좀 영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제가 네이버 밴드의 지금 시장에 대한 주요 브리핑이라든지 뭐 뉴스들 그리고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 업종들까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네이버 밴드 최진욱, 송가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